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국감장에서도 핵심 이슈가 됐는데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첫 포문은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게 향했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라는 지적이 먼저 나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쓴 예산이 최근 3년간 140억 원으로 전국 최고인데 반해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활용률은 전국 꼴찌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때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기초학력 신장 보장 시스템 초등학교 활용률이 27.7%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민 교육감은 강원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안 좋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 진학률은 상승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초학력 평가는 안 하면서 주요대 진학률은 왜 관심 두냐는 비판을 또 받았습니다. 저희가 학업 성취도 평가라든가 이런 수치는 아주 나쁩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주요 대학의 진학률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이렇게 좋게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또 여기 학력은 낮은데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은 많이 가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아까 하신 말씀하고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맞는 말씀이신가요? 이외에도 태백 특수학교 성폭행 문제와 초중고 통폐합에 따라 통학 거리 연장 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영월군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강시스타의 민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생 계획 안에 담겨있는 채무 변제 계획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영월군 등이 공동 출자해 지난 2011년 문을 연 동강시스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 산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금융권 대출과 회원권 만기 도래에 따른 반환 청구로 357억 원에 달하는 빚을 안고 경영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기업 회생을 신청해 지난 3월 법원의 인가를 받았는데 올해 갚아야 할 빚만 164억 원입니다. 하지만 회생 계획 이행이 어려워지자 최명서 영월군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동강시스타 민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역량 있는 기업이 제대로 유치만 된다면 지금 이상의 어떤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영월군이 65억 원을 들여 매입하려던 콘도 회원권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중단됐고 43억 원 규모의 스파시설 매각도 어려운 상황. 영월군의 유휴부지 매입만으로는 변제자금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동강시스타 정상화를 위해 자금 지원을 추진했던 영월군이 사실상 백기를 든 셈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간 매각은 반대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어떤 직원들의 어떤 고용보장과 이런 건 자기네들이 중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동강시스타의 민간 매각은 영월군의 입장과 별도로 법정관리인의 신청과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영월군이 지원이 아닌 민간 매각 카드를 꺼내들면서 동강시스타 살리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무후재라는 재래의식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에서 덕망이 높지만 후손 없이 죽은 이들을 기리는 제사인데요. 도내 60여 곳에서 이 무후재를 지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성껏 술을 따라 올리고 절을 합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경건하게 제례를 진행합니다. 과거 좋은 일을 많이 해 존경받았지만 후손 없이 죽은 이들을 기리는 무후재입니다. 1953년 삼처급 당시 무후자 50여 명의 비석을 남산에 세우고 한꺼번에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삼척 시내에선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나동이 한 해씩 돌아가며 제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신 조상님들의 어떤 그 얼을 기리고 또 유덕을 본받아서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척시 4개 동과 5개 읍면을 비롯해 도내 60여 개 마을이 무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무후제는 30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로 그 경종 쪽에 보면 무한 그 왕자와 공주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무후제를 지내고 있는데 유독 강원도에만 그렇게 또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아마 강원도 사람들의 인심이 다른 지역보다 좋지 않았나라는. 이웃 간의 정과 예절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지만 전통 미풍양속인 무후제는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 활성화를 촉진하는 문화도시를 내년에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강릉과 춘천, 원주 등 3개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현장 실사 등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문화도시 현장 실사단이 강릉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문화자원인 서부시장과 강릉 대도호부 관아 등을 둘러봤습니다. 강릉시는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러낸 저력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시민들이 중심이 된 문화도시 조성이 목표입니다. 강릉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그 정체성을 우리 도시 재생 사업과 연관시켜서 같이 강릉시가 도시재생과 문화도시가 접목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해마다 5곳에서 10곳까지 문화도시를 지정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에는 5년간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국내 첫 문화도시 지정에는 도내에서는 강릉과 춘천, 원주 등 3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역 자율형, 춘천과 원주는 사회문화형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에 예비사업 추진 지자체가 결정되고 내년 하반기에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국내 첫 문화도시 선정에 도내 지자체들의 성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양양연어축제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양양 남대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연어축제는 총 14차례 열리는 맨손 연어잡기와 증강현실 연어잡기 체험 행사를 비롯해 연어 생태 체험관을 순환하는 전기 열차를 타고 연어 회기 장면을 구경할 수 있는 행사 등이 마련됩니다. 축제 기간 저녁에는 7080 라이브 공연과 EDM 파티, 인기 가수 등이 참여하는 락 음악 축제도 펼쳐집니다. 지난 7월 이병선 전 속초시장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김철수 속초시장의 수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속초경찰서는 허위사실 공표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철수 속초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법정 토론회에서 모 광고업체 대표가 이 전 시장 때문에 숨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 2015년 부하 공무원을 시켜 입당 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가 내일부터 완전 정상화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대동 대한운수가 부분 직장 폐쇄를 해제한 데 이어 전면 파업에 나섰던 노동자들도 업무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운행되지 않았던 버스의 정비를 오늘까지 마치고 내일부터는 90개 노선 전체가 완전히 정상화됩니다. 춘천시는 임시 순환버스와 외곽지역 희망택시 등은 오늘까지 운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특정 학년에서 1개 학급만 있는 학교가 절반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혜영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내 632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특정 학년에서 1개 학급만 있는 학교는 312곳으로 전체 학교 중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개 학급을 가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발생하면 학급 교체 처분이 어려워 한 단계 낮은 출석 정지나 한 단계 높은 강제 전학 등 대안 조처를 내리는 실정입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산지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또 영서 지역에는 구름 많겠으며 영서 남부 지역에는 5mm 내외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한편 강원 북부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잠시 뒤 오전 8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또 강원 산지와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얼겠습니다. 농작물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KTX 횡성 역사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횡성구는 사업비 71억 원을 들여 횡성읍 생운리 횡성 역사 앞 5만 3천 제곱미터에 역사 광장과 공원, 공영 주차장, 전천 수변 생태공원 등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착공해 2020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횡성구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동해시는 남북경제협력 시대를 맞아 동해항 등 지역의 기반시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동해시가 건의한 사업은 동해안과 묵호항의 남북해운합의서 포함과 동해안과 북한 항망을 연결하는 정기항로 개설, 그리고 대북자원 반출입에 동해안과 묵호항을 활용하는 방안 등입니다. 동해시는 이번 건의에 앞서 지난 8월에는 북한의 자원을 활용한 경제자유구역과 콜드체인 활성화, 그리고 남북 필드 하키팀 공동 전지훈련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지방세 과오 납액이 지난 2016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 과오 납액은 모두 5,689억 원으로 지난 2016년보다 2.9배 급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8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는 36억 5,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한 것은 일부 지역이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라고 분석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민선 3기 공약 사업인 청소년 인생학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인생학교는 학교 밖 자치 배움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해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도교육청은 인생학교 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전국의 유사한 목적의 기관들을 방문해 강원도형 모델을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 방향과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하반기에 인생학교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도내 학교와 유치원의 30%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희경 국회의원이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695곳의 학교와 유치원 가운데 30.4%인 211곳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특히 21곳은 기준치를 4배나 초과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돈 농도 관리 대상 12곳 가운데 양양 현북초등학교 등 5곳은 더 나빠졌고 양양 현성초등학교 등 7곳은 좋아졌습니다.
춘천시가 취약계층 가정 아동들을 돌보던 위스타트 춘천 마을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비슷한 사업인 춘천 드림스타트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중복 운영을 막기 위해 위스타트 춘천 마을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스타트에서 관리하던 아동들은 드림스타트 확대 운영을 통해 드림스타트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일각에서 제기된 복지사업 축소가 아니라며 위스타트에서 근무하던 관리사들은 다른 복지시설 직원 채용 때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시내버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원주시는 오는 22일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서 동신운수와 대도여객이 보유한 시내버스 80여 대를 대상으로 엔진룸 배선 상태와 인화성 물질 여부, 오일 누유 여부 등을 전문 정비 인력을 동원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화재와 사고에 대비한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상태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강원도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 설립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